다음으로 회로 이론입니다. 61번 보겠습니다. 61번 그림 문제인데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I가 10A, G가 뭐예요? 컨덕턴스죠. 컨덕턴스가 4모고요. GL, L은 우리가 로드, 부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하의 컨덕턴스가 6모일 때 GL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몇 와트인가 라고 합니다. 근데 그림을 한번 그리면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10A가 흐른대요. 그리고 여기에 컨덕턴스 G가 있습니다. G가 얘가 4입니다. G가 4고요. 여기 부하의 컨덕턴스 GL이 있는데 얘가 6모가 됩니다. 얘는 4모고요. 그러면 묻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의 소비 전력인데 소비 전력 P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이죠. 맞죠? 소비 전력. 근데 컨덕턴스와 G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G는 R분의 1이니까 어떻게? G분의 I의 제곱 이런 꼴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I는 R분의 V에 의해서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죠. 근데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입니다. 따라서 전류와 컨덕턴스는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되죠. 보세요. 10A가 흐르는데 얘가 4모고 얘가 6모면 전류는 컨덕턴스에 비례하니까요. 어떻게? 4모 쪽으로 4A가 흐를 것이고 6모 쪽으로 6A가 흐를 겁니다. 그럼 다 나왔죠? 어떻게? 컨덕턴스 6분의 전류 얼마? 6에 제곱하면은 답이 6W가 된다. 61번에는 4번 천천히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62번 볼게요. 두 개의 교류전압이 있는데 이 원이 141에 최대가 141이죠. 사인에 120파이티 마이너스 30도랍니다. 마이너스 30도. 그 다음에 E2가 150에 코사인이에요. 또 120파이티 마이너스 30도인데 묻고 있는 것이 뭐냐? 위상차를 시간으로 표시하면 뭐다? 위상차 세타를 시간 t로 표시하면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위상차를 시간으로 표시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상차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위상차 어떻게 됩니까? 지금 둘 다 사인이라면 마이너스 30과 마이너스 30이니까 어떻게? 0도죠. 마이너스 둘 다 30이라면. 근데 둘 다 사인이라면. 근데 얘가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변형합니다. 어떻게? 150에 사인에 120파이티 마이너스 30에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면 90도가 되죠. 그럼 얼마 얘가? 얘가 플러스 60이 됩니다. 맞죠? 따라서 위상차는 얘는 마이너스 30에 얘는 플러스 60이죠. 마이너스 30에 플러스 60. 그러면 60에서 마이너스 30 하면 90도가 되죠. 90도는 라디안법으로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상차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뭐다? 사인 이 자리가 뭐예요? 원래 이 자리는 오메가 t는 2파이 ft 뭐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 120파이t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메가 t가 120파이t입니다. 그러면 오메가가 얼마? 여기서 오메가는 120파이가 되죠. 오메가는 120파이. 요 조건 알고 있으면 이제 구합니다. 뭐다? 우리가 세타를 가지고 t를 구하래요. 얼마? 원래 뭐예요? 세타는 오메가 t가 되죠. 세타는 오메가 t. 따라서 t는 오메가 분의 세타가 되고 다 구했죠. 오메가는 120파이
세타는 얼마요? 2분의 8. 그러면 여기 약분되고요. 120분의 2분의 1 하면 얼마가 됩니까? 240분의 1초가 된다. 네. 이 문제가 뭐 위상차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세타는 오메가 t의 관계를 갖고, 네. 세타 오메가 t요. 이걸 가지고 시간 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타는 오메가 t니까 오메가를 구하고 세타 위상차를 구해서 시간을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62번이었고요. 계속해서 63번 볼게요. 전류의 크기가 I1은 30의 루트 2 사인의 오메가 t입니다. I2는 40의 루트 2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에요. 2분의 파입니다. 그러니까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얘는 플러스 0도고요. 얘는 위상이 90도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값이 30 루트이니까 실효값은 30. 얘는 실효값이 40이죠. 만약에 위상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위상차 없으면 30과 40이니까 70이 됩니다. 그럼 얘는 위상차 90도 있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I1은 30의 0도. I1 30 0도. I2는 어떻게 되느냐? 40의 2분의 파이죠. 2분의 8. 90도는 J40이 됩니다. 크기가 40이고 위상이 2분의 8, 90도니까 얘는 J40이 돼요. 그럼 얼마? I1 플러스 I2는 30 플러스 J40. 30의 0도는 그냥 30으로 볼 수가 있죠. 네, 30의 0도는 30의 코사인 0 플러스 J 사인 0 하면 30이 남습니다. 그래서 30 플러스 J40 얼마요?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죠. 30의 제곱 플러스 40의 제곱 하면은 50. 그래서 63번에는 답이 1번이 됩니다. 50. 64번 볼게요. 64번 0.1 헬리인 코일의 리액턴스가 377옴일 때 주파수는입니다. 볼게요. 우리가 코일의 리액턴스 어떻게 해요? XL이라고 하죠. XL은 오메가 L은 2파이 FL입니다. 여기에서 위상은 필요 없죠. 위상은 필요 없고, 그렇게 했을 때 리액턴스가 377옴이래요. 그럼 F를 묻습니다. 여기에서 F는 2파이 L분의 377 이 곱하기 파이 3.14 대입하면 되고요. L이 0.1입니다. 0.1분의 377 하면은 우리가 2파이분의 377이 알고 계시죠? 60입니다. 그러면 2파이에다 0.1 곱한 것을 분의 377 하니까 600Hz가 된다. 64번에는 600Hz입니다. 65번 볼게요. 65번. 전기회로에서 일어나는 과도 현상은 그 회로의 시정수와 관계가 있다. 이 사이의 관계를 옳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시정수의 그림을 한번 그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류나 전압입니다 했을 때 시정수가 뭐예요? 정의가 63.7%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전류 파형을 하기, 어떤 전류 파형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시정수에 도달하는 시간이 타우1이라 할게요. 어떤 전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류는 이런 식으로 그려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63.7%에 도달하는 시간이 타우2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되죠. 보세요. 당연히 시간이니까 타우2가 더 크게 되고, 타우2 시정수가 더 큰 것이 과도 현상이 더 오래 지속되죠. 타우1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났는데 타우2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그래서 과도 현상이
오래 지속된다. 시정수가 클수록,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회로의 시정수가 클수록 과도현상은 오래 지속된다. 네, 답은 1번이고요. 66번 보겠습니다. 66번. 200V 전류 30A 한번 써볼게요. 200V 30A 전압조가 주어졌고 4.8kW는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이 4.8kW, 네, 4800W가 됩니다. 이때 리액턴스는 일단 이런 문제는 많이 풀다 보면은 딱 순서가 보입니다. 보세요. 전압전류가 주어졌으니까 피상전력 구할 수가 있죠. 피상전력은 단순히 전압전류입니다. 유효전력은 전압전류의 코사인 세타, 무효전력은 전압전류의 사인 세타로 곱하는데 피상전력은 그냥 전압전류예요. 그래 얼마? 200 곱하기 30 하면은 6000V 암페어의 피상전력입니다. 그러면 이때 뭐 계산기로 풀면 되는데 보통 공식으로 많이 해결하려고 하시죠. 그런데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공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풀리지 않고 막히는 거예요. 공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림으로 보세요. 이런 직각 삼각형이 있고 지금 유효전력이 4800입니다. 4800이고 피상전력이 6000이라는 거죠. 그럼 무효전력 얼마? 이것은 뭐 역률이 0.8이니까 무효율 구하면은 0.6이 되고 6000 곱하기 0.6 하면 3600 쉽게 구할 수가 있죠. 혹은 어떻게 6000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800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3600이 됩니다. 즉 무효전력 PR이 3600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묶고 있는 것이 리액턴스 X를 묶고 있죠. 리액턴스. 무효전력은 뭐 VR, 사인 세타도 되지만 전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를 구해야 되니까 I 제곱 X로 구하면 됩니다. X는 전류의 제곱분의 무효전력. 무효전력 얼마? 3600. 전류는 얼마? 30이고 제곱하니까요. 900분의 3600 하니까 4옴이 된다. 66번에는 답이 3번 4옴입니다. 네. 반복해서 그림 그리고 이게 억지로 해서 문제를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문제 흐름이 딱 보여야 돼요. 피상전력, 유효전력, 그림. 예, 그림 그려서 하는 것이 절대 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좋은 거예요. 더 꼼꼼하게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67번 볼게요. 67번. 그림과 통해서 1옴에 걸리는 전압은입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중첩의 원리죠. 전원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2V 그 다음에 1A 그 다음에 1옴 1옴일 때 1옴에 걸리는 전압을 묻습니다. 그러면 귀찮더라도 뭐 그림을 전원이 두 개니까 두 개 그리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있죠. 뭐 다른 것 우리가 고민하고 이럴 시간이 있는데 이거 그림 두 개 그린다고 시험장에서 시간 모자라고 그럴 것까지는 안 해요. 그만큼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귀찮더라도 더 꼼꼼하고 더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떻게? 전압원을 가지고 전류원을 개방시킵니다. 그래서 전류원을 개방시킵니다. 이때 전압.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전류원을 가지고 전압원을 단락시킵니다. 이 그림에서는 전류원을 개방시키고 이 그림에서는 전압원을 단락시켰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때 2V고요. 1옴이면 당연히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2V죠. 이건 뭐 누가 뭐라 해도 2V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V.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1A가 여기는 0ohm이고 여기는 1ohm입니다. 그럼 전류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의한 전류는 모두 이쪽으로 흐르죠. 여기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 흐르지 않아요. 전류 흐르지 않으니까 전압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여기에 의한 2V가 정답이 된다. 네. 그래서 67번에는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해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하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 문제 실제 많이 틀리십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68번 볼게요. 68번. 그러니까 회로 이론에서 계산 문제도 많은데 이런 말 문제도 있습니다. 대분항 정리와 쌍대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쌍대는 거의 반대 결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의 쌍대는 뭐 컨덕턴스다. L의 쌍대는 뭐 C다. 그 다음에 Y 결선은 델타 결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분항하고 쌍대는 뭐다? 노턴이죠. 우리가 대분항은 전압과 임피던스로, 노턴은 전류원과 어드미턴스로 나타내는 겁니다. 전압, 임피던스, 전류, 어드미턴스니까 쌍대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69번 볼게요. 69번. 대칭 삼성 Y결선 부하에서 각상 임피던스가 Z는 16보다 제12ohm이고 부하 전류가 10A 할 때 부하의 선간 전압은, 이런 문제도 어떻게 그림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문제 풀 때 순서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일단 그림부터 그립니다. 부하가 대칭 Y결선입니다. Y결선인데 (16+j12) 16+j12, 16+j1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하 전류가 10A인데 이런 문제에서 있죠. 우리가 용어가 너무 중요한 것이, 부하 전류로 하면 용어 정립이 안 되신 분은 이렇게 됩니다. 부하 전류가 선전류도 있고 상전류도 있는데 뭐지? 거기서부터 고민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고민하고 흔들리다 보면 문제 자체가 틀립니다. 확실하게 여기서 얘기한 부하 전류는 무조건 선전류더라,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부하 전류는 선전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 흐른 전류가 10A가 된다. 네. 이때 선간전압은 묻습니다. 순서 어떻게 돼요? 보세요. 만약에 선간전압이 주어지면은 상전압에 상전류에 선전류, 이런 순서로 가고요. 반대로 선전류가 주어지면 선전류로 상전류 구하고, 상전류로 상전압 구하고, 상전압으로 선간전압 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선전류가 10A 주어졌고 Y결선에서 상전류도 10A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상전압입니다. 임피던스 얼마요? 루트에 12의 제곱 플러스 16의 제곱, 루트 16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하면은 20, 혹은 12, 16, 20이죠. 상의 임피던스가 20ohm이면 상의 전압은 ohm의 법칙에 의해서 상의 전압은 당연히 상의 전류 곱하기 상의 임피던스입니다. 상 해서. 그러면 20 곱하기 10 하니까 상의 전압은 200V. 그럼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00 크죠? 맞죠? 그래서 200에 루트 3을 하면은 답이 346.4가 됩니다. 예, 3번이고요. 그럼 70번입니다. 대칭 육상 성형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로 옳은 것은이죠. 우리가 성형결선 있고요. 그 다음에 환형결선이 있습니다. 성형결선의 대표적인 것이 Y결선이고, 환형결선의 대표적인 것이 델타 결선입니다. 그래서 저거요. 성형결선에서 이에 선간전압은 상전압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2배 사인 n분의 파이 2배의 사인 n분의 파이의 2p 상전압에 비해서 크기가 2배의 사인 n분의 파이라는 겁니다. 위상은 어떻게? 위상은 2분의 파이의 1 마이너스 n분의 2. 그 다음에 IL은 IP가 되죠. 성형결선에서. 환형결선에서는 대표적으로 델타 결선에서는 EL이 2P가 되죠. EL이 2P고 IL은 얼마? 2배 사인 n분의 파이에 여기서는 위상이 반대로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1 마이너스 n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되고 이 문제에서는 관계를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를 묻죠. 그러면은 지금 성형결선이니까 1공식 6상입니다. 6에 n에 6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n에 6 집어넣으면 6분의 파이는 30도 사인 30도는 2분의 1 약분하니까 2P와 EL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약분되니까. 그래서 집어넣어 보세요. n에 6상이면 6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계속해서 71번입니다. 각 상의 전류가 얘는 30사인 오메가 t, IB는 30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 IC는 30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일 때 영상 대칭분 전류입니다. 영상 대칭분 전류인데 우리가 영상 전류 I0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됩니다. 영상분 전류는요.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지금 여기서 IA는 얼마예요? IA는 어차피 순식값으로 변형해야 되기 때문에 30 사인 오메가 t 보세요. 이렇게 IA는 30 사인 오메가 t인데 이것을 원래 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30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크기를 실호값으로 나타내니까. 그런데 보기를 보면 마지막에 결국 순식값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값을 이 최대값을 순식값으로 변형했다가 다시 최대값으로 변형하지 않고 바로 최대값으로 할게요. 네. 그래서 IN은 그냥 30입니다. IB는 어떻게 돼요? 34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이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J30입니다. 마이너스 90이니까 마이너스 J가 되고요. IC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90이니까 플러스 J30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1에 IA 30 플러스 마이너스 J30 플러스 J30 하면 얘들 하면 0이죠. 그래서 얼마? 3분의 30 하니까 10이 됩니다. 여기에 순식값으로 나타내면 사인 오메가 t 10의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71번은 1번이고요.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72번. 비정음파 풀이의 급수 변환 시 직류분을 포함하는 것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사기, 코우, 이게 뭐요? 사기. 뭐 부정적인 건데 그게 아니고 사인은 기함수라는 거죠. 사인은 기함수. 코우는 뭐요? 당연히 코사인은 우함수입니다. 그럼 직류분은 뭐냐? 보세요.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요 정도는 좀 그릴 수 있으셔야 되죠. 보세요. 사인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점을 가지고 원점을 해서 대칭이죠. 사인은 기함수는 원점 대칭입니다. 코사인 어떻게 돼요? 코사인은 그래서 뭐요? 여기 코사인은 여기를 갖고 대칭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코사인은 Y축 있죠. Y축을 가지고 왼쪽 오른쪽이 같은 대칭이 됩니다. 그럼 직류분은 어떻게 되느냐? 직류분은 뭘까요? 직류분. 그리면 바로 아실 거예요. 직류분은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입니다. 그럼 어때요? 직류분도 어떻게 보면은 뭐요?
y축 대칭입니다. 직류분도 y축. 따라서 직류분 y축 대칭이죠. 그러면 직류분도 코사인과 같은 우함수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류분을 포함하는 것은 우함수다. 우함수다. 73번입니다. 전압 V는 V의 사인,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V의 문제에서 사인은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사인 3 오메가 t니까 어떻게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사인 3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i는 i의 오메가 t일 때 교류의 평균 전력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전력이 교류의 평균 전력이죠. 우리가 말하는 전력이 평균 전력입니다. 그래서 전력 구할 때 주파수가 다른 거 보세요. 전류에는 3고주파가 없으니까 전압의 3고주파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압의 실효값 얼마요? 루트 2분의 V. 전류의 실효값 루트 2분의 I. 얼마? 2분의 VI가 된다. 전압의 위상도 0이고요. 전류의 위상도 0이니까 코사인 0도니까 2분의 VI 해서 우리가 평균 전력, 우리가 교류에서 전력을 평균 전력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뭐 평균값 전류, 실효값 전류 그거하고 다르고 평균 전력은 교류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3번에는 답이 2번이고요. 74번 파동 4단자 회로망이 가역적이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뭐 가역적, 비가역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역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회로,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는 회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역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이 있죠. 임피던스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Z12와 Z21이 같을 거. 어드미턴스 12와 121이 같을 거.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12는 마이너스 H21. 예. 뭐 이런 것들이 가역적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신 AD-BC는 1. 이게 가역적일 겁니다. 그런데 혼동이 되시는 게 뭐냐면 대칭 있죠. 대칭일 조건. 회로가 대칭일 거,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을 조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Z12는 2원이 아니고 Z11은 Z22, Y11은 Y22. 그 다음에 요건 좀 복잡하고요. 예. 그리고 A는 D죠. A는 D. 이것이 대칭일 조건이고 가역적일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이제 AB-CD가 1이 아니고 우리 4단자 정수의 정의가 됩니다. 4단자 정수 정의에서 AD-BC가 1이 되는 거죠. 74번에는 답이 1번. 75번. 뭐 회로 그릴 필요도 없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완전 과도 현상에서 가장 기초적인 공식입니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IT는 R분의 V에 스위치를 닫으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1-exponential-1분의 RT. 예.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R분의 V에 exponential-1분의 RT가 됩니다. 예. 그래서 75번에는 스위치를 닫았기 때문에 이거죠. 이거 그대로 공식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과도현상 문제가 자주 출제되죠.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네. 답은 2번. 76번입니다. 전달함수 응답 시기 CS는 GS, RS에서 전달함수 원래 이렇게 되죠. 출력은 입력 곱하기 전달함수입니다. 여기에서 입력함수를 단위 임펄스 델타 t입니다. 우리가 델타 t를 라플라스 변화하면 얼마가 된다? 1이죠. 1. 따라서 뭐다? RS가 1이란 겁니다. RS가 단위 임펄스 함수 델타 t는 RS가 1이에요. 따라서 답은 뭐요?
CS는 GS가 그대로 답이 됩니다. CS는 GS. 76번에는 4번. 그 다음에 77번 볼게요. 77번에 RH 직렬회로 T는 0에서 교류 전압 E가 E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를 가할 때, 이거 보세요. R의 조금 마이너스 4배 C분의 L이 0보다 크면은 했을 때, 제가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어떻게 푼다? R 있는 쪽이 등호가 요걸 보고 푸는 거죠. R 있는 쪽에 등호.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안정적인 상태 비진동입니다. 비진동. 만약에 0이다. 같다. R 있는 쪽이 오른쪽과 같다. 그러면은 임계입니다. 그 다음에 R 있는 쪽이 작다. 작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 진동인데 감쇄 진동이죠. 진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동하지 않는다. 꽉 눌러서 이렇게요. 임계 진동은 진동과 비진동의 경계. 감쇄 진동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것이 뭐다? R 있는 쪽에 등호를 보고 하는 겁니다. R 있는 쪽이 크다. 그러면 비진동 안정적인 상태다. 답은 2번입니다. 비진동이다. 78번 볼게요. 이 문제 뭐 그려볼 필요도 없는데 주파수 50, 저항 4, 유도 리액턴스 1, 용량 리액턴스 1이 직렬 연결입니다. 보시죠. 그림 보면 저항이 4, 1, 1이에요. 얘가 4입니다. 얘가 1이요. 1. 이거 마이너스 제1입니다. 제1이면 얘 두 개 없어지는 거 잘 아시죠? L과 C의 크기가 같으면 없어집니다. 예, 없어져. 그래서 저항만의 회로. R만의 회로. 따라서 이때 무효전력. 저항만 있으니까 무효전력. PR은 0이 되는 거죠. 저항만의 회로니까. 그래서 78번의 답은 1번. 0. 예. 계속해서 79번 볼게요. 79번.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림 한번 그려봅니다. E1, E2, E3가 있고요. 부하도 Z1, Z2, Z3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부하도 지금 E1, Z1이요. 그 다음에 E2, Z2에 E3에 Z3라고 했는데 지금 중성점의 전이 VN, N-가 됩니다. 여기가 N이고요. 여기가 N-면 이 사이에 전이 VN에 N-를 묶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문제는 이대로 풀이하면 안 되고요. 등과 회로를 반드시 그리셔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 만나는 거. 요것을, 여기에서 보세요. 요 만나는 지점 있죠? 요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나는 것이, 아랫부분에 볼게요. N이 여기입니다. E1, E2, 예, E3. N이요. 요 부분 만나는 거. E1, E2, E3 모두 만났죠. 그 다음에 E1에서 Z1으로 갑니다. E1, 지금 E1에서 Z1으로 갑니다. E1에서 어떻게? Z1으로 갑니다. E2에서 Z2로 가고, E2에서 Z2로 가고, E3에서 Z3 가요. 그럼 여기 얼마? Z1, Z2, Z3가 모두 만나는 점, 이 점이 어떻게 된다? N-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등과 회로를 그리면 묶고 있는 게 뭐다? 이 사이 전압입니다.
이 사이에 Vn에 n 다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얘는 뭘까요?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느냐? 밀만의 정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밀만의 정리 보세요. V는 옴의 법칙에 의해서 임피던스 곱하기 IZ가 됩니다. 는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분의 1이니까 어드미턴스분의 전류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Z1, Z2, Z3는 임피던스니까 어드미턴스로 바꾸면 Z1분의 1 플러스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Z1분의 2원, 여기는 Z2분의 2투, Z3분의 2쓰리.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Y1, Y2, Y3로 나타내게 되면은 Z1분의 1은 뭐다? Z1분의 1은 Y1, Z2분의 1은 Y2, Z3분의 1은 Y3가 됩니다. 그 다음에 Z1분의 1은 Y1이니까 E1, Y1, E2, Y2, E3, Y3. 이런 식으로 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79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4번.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80번 마지막 문제 볼게요. 전원과 부하가 델타 결선인 삼성회로의 선간전압이 200V, 선전류가 30A입니다. 볼게요. 전원은 이렇게 델타예요. 그 다음에 부하도 이렇게 델타입니다. 델타. 이렇게 됐을 때 보세요. 삼성회로의 선간전압이 220. 여기에 선간전압이 220V. 그 다음에 선전류가 30A라면 한상의 임피던스는입니다. 한상 임피던스 ZP는 지금 크기만 모르죠. 그럼 볼게요. 일단 선간전압 있고요. 선간전압 있고 그 다음에 선간 220이요. 그러면 상전압이 얼마요? 상전압.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같죠. 상전압도 220입니다. 그 다음에 선전류가 30A래요. 그럼 이것에 의한 상전류는 어떻게 돼요? 상전류. 델타 결선에서 상전류는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이죠. 루트 3분의 30이 됩니다. 그러면 상의 임피던스는 당연히 상의 전류분의 상의 전압이죠. 상의 임피던스는 상의 전류분의 상의 전압. 상의 임피던스 얼마? 상의 전류 루트 3분의 30. 얼마? 상의 전압 220. 계산을 하면은 30분의 220 루트 3에서 답은 12.7ohm이 됩니다. 80번에는 답이 4번이에요. 네.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험 회로 이론도 직접 시험을 봤는데 뭐 새로운 유형 그런 문제보다는 그래도 또 시험에서 또 완전히 똑같은 이런 문제는 또 아니고 하여튼 이론적으로 조금 바탕이 되신다면 문제 풀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회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CBT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